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샛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2021년 3월 6일에 시행이 됐었던 경찰 공무원 시험 중에서 우리 생명과학 파트하고 화학 파트를 저와 함께 풀이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봐주시면 우리 화학 같은 경우를 한번 봐주시면 6, 7, 8, 9, 10번까지가 화학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가 생명과학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시험을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난이도가 어떠셨을까요? 일단 그간의 이제 뭐 난이도라던가 뭐 통상적으로 문제들의 난이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한 중상 정도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6번부터 진행을 해 주실 거지만 6번이라던가 8번 또는 뭐 10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도 조금 복잡해 보이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체세포 분열이라던가 그리고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중등 과정의 내용 정도의 난이도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14번 같은 경우도 염색체 구조 이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염색체 구조 이상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셨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개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는요. 9번 같은 경우 그리고 11번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한 단계를 더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9번이라던가 11번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우리 하나하나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 6번 같은 경우 화합물 중에서 실험식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딱 봐주셨을 때는 뭔가 복잡해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실험식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실험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 나오고 있는 뭐 숫자가 지금 뭐 6, 12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숫자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실험식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가장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지만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C를 먼저 그리고 H, O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C가 하나죠. 그리고 H는 2개인 상황이고요. 1번, 그쵸? 그 다음에 O 같은 경우는 하나 해서 1번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주실 수가 있겠죠. 2번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2번 같은 경우를 봐주시면은 일단 C가 지금 2개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는 6개인 상황이죠. C가 3개네요. 그죠? C가 3개. 자, C가 3개. 왜냐면 하나, 둘, 셋. 그쵸? C가 3개인 상황이고 H는 요거랑 요거랑 해서 6개고요. 그 다음에 O가 이렇게 1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따로 정리해줄 숫자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놔둬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3번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3번. 3번을 봐주시면은 C가 지금 2개인 상황이죠. C가 2개고요. H를 봐주셨더니 H 같은 경우는 지금 4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 같은 경우를 봐주시면은 2개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2, 4, 2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2로 나눠서 해주시면은 2, H, 2, O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과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1번하고 3번은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자, 4번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자, C가 여기는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를 6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6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러면 4번까지도 같은 부분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를 찾아주시면 2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 자, C가 3개 맞죠? C 3개 그 다음에 H 6개, O 1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 중에서는 실험식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신다면 2번 같은 경우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 정답을 찾아주시면 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좀 아니셨을 거예요. 실험식이라는 정의만 잘 기억하셨다면 문제없이 풀어나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7번 문제 한번 살펴보실까요? 7번.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메테인이 주어지고 있고요. 메테인이 연소,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산소랑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산화탄소와 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뭐 기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연소 반응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메테인 4g을 완전히 연소시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CH4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4g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CH4 같은 경우가 1몰에 얼마의 질량을 나타내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거기 지금 괄호를 한번 봐주시면은 H하고 C하고 O의 원자량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친절한 문제죠.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1몰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C가 12이고 그리고 H가 1인데 4개 있으니까 총 16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16입니다. 16. 그런데 지금 4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16이 1몰인데 지금 4가 있다라는 소리는 이 친구들은 얼마가 되냐면요. 4분의 1, 즉 0.25몰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기체의 몰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0.25몰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반응의 그 비율을 봐주시면 이 친구가 1이고 이 친구는 2. 1대 2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0.25몰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면 산소 같은 경우는 2배인 0.5몰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자, 산소 기체의 몰수라고 얘기하니까요. 산소 기체의 몰수 찾아주시면은 일단 이것이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소 기체의 몰수는 0.5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 연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연소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뭘 묻고 있냐면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완전 연소가 됐고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묻고 있는데요. 지금 봐주시면 여기가 0.25몰이고 얘가 1대 2의 비율이죠. 그래서 0.25몰이고 0.5몰일 때 이 친구도 1의 비율이기 때문에 0.25몰이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몰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탄소가 12가 될 것이고 산소가 16이고 이 친구가 16이니까 1몰일 때 44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1몰일 때 이산화탄소가 44가 되니까 44,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0.25몰이 된다라는 소리는 4분의 1이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가 지금 1몰일 때 44g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0.25몰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면은 11g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질량 같은 경우는 11g이 됩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자, 우리 처음에 들어가야 될 산소 기체의 몰수를 찾아주세요. 산소 기체는 0.5몰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질량 같은 경우는요. 11g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0.5몰과 11g을 찾아주시면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3주기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원소의 원자에 대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만약에
바닥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어떤 상태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이 친구들은 기체의 중성 원자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씩 떼어낼 때 필요한 그 에너지가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하나 떨어뜨릴 때, 두 개 떨어뜨릴 때, 세 번째 거 떨어뜨릴 때, 네 번째 거 떨어뜨릴 때 그때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번 봐주시면 일단 값을 한번 비교해 주시면은 이 친구가 좀 크죠? 요 두 번째가 그죠? 얘보다는 또 얘가 크고요. 얘보다는 이 친구가 큰데 비교를 해주셨을 때 이 커지는 값들을 비교를 해주셨을 때 갑자기 확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긴 했고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만큼 늘어날 때 굉장히 큰 값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3주기 원소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째 거 떨어뜨리고 세 번째 거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괜찮았으나 네 번째의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굉장히 큰 에너지 값이 들었다는 건요. 원자가 전자가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3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걸 보시면서 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의 수가 3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떨어뜨리고 두 개 떨어뜨리고 3개 떨어뜨릴 때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값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3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안정한 값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안정한 값을 가지는 상태에서 또 전자를 떼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지금 3개인 친구라고 봐주실 수가 있어요. 아, 요걸 보시면서 원자가 전자가 3개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3주기 원소라고 얘기를 했고 이 원자의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은 요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전자 껍질 1개에 완벽하게 다 차 있는 상황이고요. 2개에 다 차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다 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3개가 딱 차 있는 3번의 형태가 지금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값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지금 전자가 3개가 있으니까요. 하나 떨어뜨리고 두 개 떨어뜨리고 3개 떨어질 때까지는 이 값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친구는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를 떼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우리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사실 이 문제도 막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려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8번에 3번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여기에는 그림 자료 위주로 좀 나왔고요. 아래 부분에 봐주시면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뭐 비공유 전자쌍의 수도 물어보고 있고요. 무극성 공유 결합에다가 뭐 분자의 구조까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분자 가가 나와 있고요. 나의 구조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지금 옳은 것을 모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기억을 봐주시면 결합각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같은 경우는 HCH의 결합각이라고 얘기하니까요. HCH, 뭐 이들의 결합각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를 봐주시면은 HNH라고 얘기하죠. HNH, 요 친구들의 결합각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여기는 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하나, 둘, 셋, 네 개의 결합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개는 있긴 하지만 이 친구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친구들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양쪽에 벌어져 있는 친구들,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 친구가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사실 나 같은 경우가 각이 좀 더 작아질 겁니다. 뭐 수치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9.5도 정도의 결합각 이라고 봐주신다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107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어찌됐거나 109.5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봐주셔야죠. 왜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밀어내는 힘이 더 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를 밀어내기 때문에 요렇게 그죠?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결합각을 봐주시면 가 쪽의 결합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자, 가의 결합각은 나의 결합각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기억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얘기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비공유 전자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조금 어렵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디귿을 한번 봐주시면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기는 하는데 무극성이라는 뜻은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 그들 사이의 결합이니까 쉽게 생각해 주시면 같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잖아요. 같은 친구들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거기는 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 옳지 않죠. 자, 리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가의 분자 구조는 평면 구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죠? 바로 사면체의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면체. 그렇기 때문에 평면의 구조가 아니라 사면체의 입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9번 같은 경우는 우리 기억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뭐 굉장히 조금 많이 난이도가 있어 보이시지만 사실 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0번 가볼까요? 자, 지금 화학 반응식이 나왔습니다. 염산이 나왔고요. 그리고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 나왔습니다. 염산 나왔고요. 수산화 칼슘.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화 반응이죠.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게 뭐죠?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거죠. 특히나 여기에서 그냥 모든 친구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알짜 이온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짜 이온이냐면요. 자, 여기에서는 H+가 알짜 이온이고 여기에서는 OH- 가 알짜 이온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 물이 만들어지는 요 반응식이 바로 알짜 이온 반응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H+하고 OH-는 알짜 이온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Cl-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a2+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알짜 이온과 구경꾼 이온을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 찾으셔야 돼요. 자, 구경꾼 이온이 Ca2+하고 OH-래요. OH-는 알짜 이온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2번 보실까요? 자, 알짜 이온 반응식은 요게 바로 알짜 이온 반응식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는 다른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옳지 않습니다. 3번 봐주실까요? 반응 후 Cl-는 구경꾼 이온이죠.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봐주실까요? 반응한 H+의 몰수와 생성된 H2O의 몰수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들을 가만히 봐주시면 1대1로 반응해서 하나의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요. 옳은 것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화학이 됐고요. 11번부터는 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다라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의 특성이냐면요.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이렇게 해가지고, 탄수화물,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자, 그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나다라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주셔야 아래 부분을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죠. 가부터 갑니다. 자,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 이 친구가 1대 2대 1의 구성비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거나 아니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 부분만 봐주시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야기하죠. 특히나 근데 여기에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지금 구성 비율이 이렇다라는 것은 누구에 가장 근접한 설명이냐면요. 우리 탄수화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포도당 같은 경우에 우리 그 화학식을 생각해 주시면은 1대 2대 1의 구성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요. 유기용매에는 잘 녹지만 물에는 잘 녹지 않는 거 우리 지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 단백질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인산, 당, 염기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우리 핵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합니다. 기억에 인체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건요. 사실 우린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물입니다. 물.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인체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유기물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물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것은 물단지 무탄이에요. 네. 물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기물 얘기하니까 단백질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니까 기억은 옳지 않죠. 우리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니은 한번 보실까요? 세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포막의 구조를 가만히 생각을 해주시면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가 되어 있고 단백질이 콕콕콕콕 박혀있는 구조예요. 뭐라고요?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이요.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지질 들어가 있고 단백질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나다가 있습니다. 네,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디귿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껍질이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가만히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이 단백질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핵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 껍질이 있고 핵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하고 라가 있습니다. 네, 맞는 설명이에요. 자, 리을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포의 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핵 속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제 염색 사 상태로 평소에는 있잖아요.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DNA가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그쵸? 그러면 DNA는 핵산이고요.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요. 그럼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핵을 감싸고 있는 핵막까지 생각해 주셔야죠. 그쵸? 그거까지 생각해 주시면은 핵막은 주로 이제 지질 성분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하고 있으니까 나다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나다라가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하고 핵막이 지질이니까요. 그러면 리을도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번의 리을 같은 경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서 조금 혼란스럽지 않으셨을까? 핵막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번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니은, 디귿, 리을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상동염색체가 나왔고 복제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나 가하고 나, 요것이 지금 상동염색체라고 얘기하고요. 요 친구들은 지금 염색 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친구들이 DNA가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기억 같은 경우에서 핵상을 물어봅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 친구들이 지금 상동염색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사실 뭐 이렇게 동원체가 있을 겁니다. 사실 동원체 숫자를 세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지금 2N인 상황이고 복제가 되어가지고 이 염색 분체가 복제가 되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2N입니다. 이제 핵상 같은 경우가 N에서 2N으로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에도 2N이었고 복제가 된 상태도 2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증가했다라는 것 옳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니은. 니은 같은 경우는 자, 체세포 분열 후기에 기억과 니은이 분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체세포 분열 때는 어떠냐면요. 요 친구들이 일단 얘랑 가운데 이렇게 배열이 되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일 때는 요것도 가운데, 요것도 가운데. 그래서 이 그 동원체의 방추사가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기 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후기 때 이 친구들이 양극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요 친구들이 분리가 될 겁니다. 결국 기억하고 니은이 떨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후기에는 기억과 니은이 분리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디귿을 한번 봐주실까요? 유전자 A와 유전자 B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지금 대문자 AB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유전자 라지 A, 그 다음에 유전자 라지 B. 지금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연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쵸? 자, 리을 보시면 감수 2분열 후기라고 얘기합니다. 감수 분열일 때는 사실 지금 감수 1분열, 미음부터 한번 볼까요? 미음부터 봐주시면 감수 1분열 전기 때 요 상동염색체가 접합을 합니다.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이가염색체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미음 먼저 봐주시면 감수 1분열 전기 때 가하고 나하고 접합을 해가지고 이가염색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감수 1분열 때는 자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접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감수 1분열이 끝날 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일 때 이 친구 단독으로 있는 이 친구가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니까 리을을 봐주시면 감수 2분열 후기에는 기억하고 니은이 떨어지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 리을, 미음이 옳은 설명이죠. 니은 다시 봐주시면 체세포 분열 후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체세포 분열 후기 때 이 친구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 봐주시면 감수 2분열 후기 때 이 친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분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음을 봐주시면 상동염색체에 이 친구들이 감수 1분열 전기 때 접합을 해가지고 이가염색체가 형성이 되죠. 니은, 리을, 미음.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인체의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인에 대한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일단 기억부터 한번 봐주시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내 몸에서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이 많이 좀 흐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체액의 삼투압이 높아졌다라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내 몸에서 지금 땀이 막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니까 더 이상 좀 빠져나가지 않게끔 몸에서 조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항이뇨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뇨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줌으로 물이 나갈 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콩팥에서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재흡수를 촉진을 하는 거죠. 왜요? 땀으로 이미 물이 많이 나갔으니 나 오줌으로는 수분을 배출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도록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갑상샘에서 티록신. 자, 티록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분비량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 분비량이 증가했어요. 티록신이. 그러면 활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세포호흡이 활발해져야 되겠죠. 피부가 가시에 찔려서 손상이 되어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항상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뭐에 가깝냐 이제 방어작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죠? 우리 몸에서 이제 방어작용.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방어작용이고요. 그리고 요걸 봐주셨을 때 이렇게 지금 가시에 찔려가지고 손상이 되면은 이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좀 불구스름해지잖아요. 그죠? 자, 아침을 굶어서 혈당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글루카곤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기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염색체 돌연변이 현상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뭐 A에서 G까지는 유전자를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A, B, C, D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 갑자기 A, B가 없고 지금 여기에 지금 E, F, C, D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추측하건대 여기에 있는 친구가 다른 상동 염색체에 붙었다라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뭐 위에는 원래 AB였고 뭐 위에가 원래 EF였는데 여기가 CD가 됐다라는 건 여기 있던 친구가 여기 이렇게 뒤바뀐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염색체 구조 이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전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염색체의 일부가 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상동 염색체에 달라붙어 버린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건 전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보기 중에서 이 염색체 구조 이상인 전좌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거기에서는 만성 골수백혈병 요것이 바로 전좌에 대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생태계 및 에너지 흐름에 대한 것 우리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물질과 함께 이동하며 순환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동은 할 수가 있죠. 조금씩 뭐 이렇게 만약에 100이 있었다면 100이 그 다음 단계로 그대로 가지는 않지만 100이었던 것이 뭐 이렇게 줄어들면서 소량으로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 이동은 조금씩은 해요. 그죠? 그런데 순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거. 먹이 그물이 만약에 단순한 친구들보다 조금 복잡한 친구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생태계 평형이 좀 잘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뭐 좀 단순한 그 먹이 그물이 좀 단순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하나의 종이 없어지면 이들을 먹고 사는 그런 종들도 먹이가 없어서 그 생태계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면 하나의 종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 친구를 대신해서 다른 먹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태계 평형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자, 생태 피라미드에서 영양 단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 피라미드가 이렇게 나와요. 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나오죠. 영양 단계가 높아지면 대체적으로 뭐 개체수도 그렇고 생물량도 그렇고 에너지량도 그렇고 위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 우리 생태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대기 중의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이 지표에서 우주 공간으로 향하는 자외선 복사를 흡수해서 온실효과가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게 대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태양에서 오고 있는 것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고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받아서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자기 나름의 이제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구는 평균 온도가 약 한 15도 정도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비교적 좀 낮은 온도입니다. 이 낮은, 어찌됐건 뭐 낮은 물체,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도 복사가 나가게 되는데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여기에서 방출되는 형태는 자외선 형태가 아니라 주로 적외선 형태로 복사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이 지표에서 우주 공간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방향이 이쪽이라는 거죠. 향하는 것이 이제 적외선이 되는 것이고 그 적외선을 대기에서 흡수했다가 재방출했다가 하면서 좀 이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온도가 조금 높아야 자외선이 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 형태로 이제 적외선 형태로 방출한 것을 대기에서 흡수했다가 재방출하고 하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니까요. 정답은 우리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문제에서 약간의 고비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걸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시자면 11번이라던가 그리고 뭐 15번에 사실 한 글자의 뭐 내용이지만 요런 내용이라던가 그 문제를 조금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었죠. 13번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12번도 조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흐름을 파악을 해주셨어야 문제를 푸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라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제 과학이 조금 더 뭐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과학이 이제 좀 줄어든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공부하시는 부분들 모두 다 이제 열심히 하셔서 승승장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